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마지막 주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소래습지 생태공원 인근에 물류센터 건립이 추진돼 논란이 일었는데요. 인천시가 해당 부지를 포함한 40만 제곱미터 일대를 공원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건데요. 환경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동구 논현동 소래습지 생태공원입니다. 인천의 유일한 염생습지로 천연기념물인 저어새와 흰발 롱개 등 멸종위기 동식물 23종을 포함해 790여 종의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지역은 일부 훼손된 채 방치되었습니다. 생태공원 인근인 이곳은 개발 제한구역이지만 곳곳에 적치물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비포장길을 따라 화물트럭이 주차돼 있고 잡풀도 무성합니다. 인천시가 최근 이 지역을 포함해 이 일대 40만 제곱미터 부지를 공원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개발 제한구역으로 방치돼 있던 논현동 31만 제곱미터는 근린공원으로, 공장 부지였던 9만 제곱미터 일대는 문화공원으로 지정한 겁니다. 공원 부지를 확보한 인천시는 전국 1호 국가도시공원 유치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국가도시공원 지정 목표 지역은 남동구 소래습지 생태공원부터 송도 람사르 습지까지 총 665만 제곱미터입니다. 지역 환경단체도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천시가 공원 조성에 반대하는 기존 토지주들과 일부 주민들과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공원 거버넌스 구축은 사실상 지금 소래습지 생태공원을 이제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저는 기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당사자인 토지주 그리고 공장주 그리고 소래습지 인근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어민들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 그리고 환경단체까지 다 함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제 잘 원활히 해결을 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은 민선 8기 유정복 시장과 남동구 박종효 구청장의 주요 공약에도 포함된 바 있습니다. 인천시는 국토부 등과 협의를 거쳐 내년까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하절기 수돗물 유충 발생에 대비해 공촌 정수장의 운영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매년마다 인천에선 여름철 수돗물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만큼 철저한 대비와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0년 발생한 인천 수돗물 유충 사태, 가정에 직접 공급되는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생한 겁니다. 2019년 붉은 수돗물에 연이어 터진 유충 사태라 시민들의 분노는 컸습니다.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고 시민단체들은 인천시의 방만한 수돗물 운영을 비판했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해서 감시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태가 계속해서 반복해 터지면 결론은 저희가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연이은 사태 이후 인천시는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 대책을 시행했습니다. 시는 정수장과 배수지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위생관리 개선에 나섰습니다. 전체 예산 316억 원을 투입해 수돗물 유충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는 겁니다. 시는 현재까지 방충망과 유충 차단 장치 등 방충 설비 개선은 완료했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정수장 시설물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 유정복 인천시장은 공촌 정수장을 방문하고 정수장 운영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개선된 위생관리 시설과 정수 처리 공정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유 시장은 차질 없이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물 문제 같은 건 특히나 더더욱 그런 문제니까 모든 경우를 전부 다 점검을 해서 차질 없이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갑시다. 한편 인천시는 최근 창원과 수원에서 수돗물 유충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정수 처리 공정을 강화하고 상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2년 전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새로 개장하면서 기존 내항의 국제여객터미널 중 2터미널은 폐쇄됐는데요.
2년이 넘도록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선 시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굳게 닫힌 철문. 안쪽은 자풀이 무성합니다. 정문 앞은 주차장이 된 지 오래입니다. 오랜 기간 방치된 흔적이 역력한 이곳은 지난 2020년 6월 폐쇄된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입니다.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송도로 통합 이전하면서 문을 닫은 겁니다. 인천항만공사는 내양 18부두 재개발 전까지 이곳의 임시 활용을 위해 입주기업 모집에 나섰습니다. 대상지는 터미널 건물 1개동과 부지 4791제곱미터로 임대 기간은 1년입니다. 지난 5월부터 7차례 입찰 공고를 냈지만 모두 유찰됐습니다. 임대료는 최초 15억 원에서 7억 5천만 원으로 떨어졌는데도 7차례 입찰 모두 참여한 업체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내양 재개발을 고려해 임대 기간이 1년으로 짧아 사업성이 떨어지고 인근 주민들을 고려해 일부 용도가 제한되는 점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IPA는 추가 입찰 등 사업자 유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에선 내양 재개발 전까지 시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은 뒷전이고 IPA가 수익 사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항만공사는 보면은 너무 이익에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자꾸 항만 재개발 지연되는 원인 중에 하나도 뭐 땅값을 뭐 비싸게 달라고 한다든가 또 그런 국제적 터미널 같은 거를 어떻게 하면 임대료를 높게 받아서 임대를 하려고 하고 주민들 생각은 하고 있지 않고 시민들 생각하지도 않고 너무 이기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아요. 항만공사가. IPA는 열린 공간으로 개방할 경우 시설 관리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운영 문제도 있어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인천시당 위원장을 선출합니다. 인천시당위원장 자리를 놓고 김교흥 의원과 맹성규 의원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두 의원 모두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김교흥 국회의원. 김 의원은 17대, 21대 국회의원으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대위 공동총괄 특보단장을 역임했습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제대로 싸우고 유정복 시정부를 철저히 견제하겠다며 인천시당 위원장을 맡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인천이음 캐시백 축소,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 중단 등을 언급하며 잘못된 인천시 행정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강하고 유능한 민주당, 혁신으로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 자리를 놓고 김교흥 의원과 맞붙는 맹성규 의원. 맹 의원은 20대, 21대 국회의원으로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을 지냈습니다. 맹 의원도 변화와 혁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과감히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부터 해야 한다며 정치 신인들의 새로운 시각이 국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치 혁신을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공천 평가 시스템 구조를 개선하고 청년 정치 스쿨을 개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민주당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말 바꾸기 하지 않고 약속과 규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파전으로 치러지는 인천시당 위원장 선출. 민주당은 8월 7일로 예정된 시당 개편 대회에서 경선을 통해 신임 시당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지난 2016년 인천공항에서 용유까지 운행하는 도시형 자기부상철도가 개통했습니다.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은 이 철도를 무료로 이용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철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연말까지 중단하겠다는 계획인데 중구청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개통한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된 열차는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용유까지 6개 역사 6.1km 노선을
15분 간격으로 무료 운행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자기부상철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제작사 사정으로 3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전동차 중정비가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 원자재와 반도체 수급 문제, 부품 생산 비용 상승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철도 안전관리 체계 준수를 위해 연말까지 자기부상철도 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구청은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하며 운행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들이 필요한 교통시설을 주민들과 논의도 없이 또 우리 중구청과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 폐기 수순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 구민과 우리 중구청에서는 자기부상 열차가 재개될 수 있는 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입니다. 중구는 특히 공사가 적자인 자기부상철도의 운영 진단 용역을 통해 도시철도 사업 대신 궤도시설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4,2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자기부상 열차가 운행이 됐고 또 특히 일본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룬 쾌거입니다. 많은 예산과 또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교통시설을 인천공항공사가 적자를 이유로 한다면 이거에 대한 그 책임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구청장은 궤도시설로 운영하면 운행 축소가 우려된다며 영종국제도시 활성화를 위해 공항공사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서구 오류지구에 중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다는 보도 여러 차례 해드렸죠. 학교 용지가 지난 2006년에 지정됐지만 그동안 학교 설립이 추진되지 않은 건데요. 이번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중학교 설립이 확정됐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구 오류동 일대입니다. 아파트 인근 드넓은 부지에 풀들만 무성합니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학교 부지입니다. 오류지구 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난 2006년에 학교 용지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학교 설립은 추진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오류지구에는 중학교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현재 학생들은 3-4km 떨어진 인근 중학교로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고 일부 학교는 이미 과밀학급입니다. 주민들은 중학교 설립을 촉구하며 수차례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직접 서명 운동도 벌였습니다.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나죠. 저희가 이제 여기가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도 하고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에 대한 생각도 하고 오는 거잖아요. 애들이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까지 이용해서 지금 멀리 다니다 보니까 이제 학습권의 침해를 받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부모 입장으로서 좀 가까운 데서 좋은 환경에서 아이가 다니길 원하는 거잖아요. 다행히 앞으로는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오류중학교 신설이 통과됐습니다. 이 때문에 수년 동안 방치돼 있던 이곳에는 중학교 신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오류중학교는 36학급 규모로 설립됩니다. 실시 설계 등을 거쳐 공사를 마치고 오는 2026년 3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중학교 설립이 추진되면서 오류지구 학부모들은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중학교 부지가 12년이 됐으니까 여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12년 동안 기다려왔던 거고 본격적인 활동은 3-4년 전부터 꾸준히 해왔고 서명운동 같은 것도 하고 그때부터 많이 알리기 시작했죠. 이 지역이 학교가 전무하다라는 걸 알리기 시작하면서 이제야 이제 결실을 보게 된 겁니다. 네. 서구에선 오류중학교와 함께 검단 6중학교도 설립 승인을 받았습니다. 반면 청라국제도시 청라 5고등학교와 송도국제도시 첨단일 고등학교는 중투심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네, 이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선 영종하늘 5고 설립도 통과됐습니다. 네 번째 도전 끝에 영종 주민의 수건 사업인 고등학교 신설이 추진되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이정윤 기자가 배준영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영종하늘 5고등학교 신설이 확정이 됐는데요. 영종 지역의 수건 사업이기도 했는데 그만큼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이번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늘 5고등학교가 신설이 확정됐습니다. 그동안 3번이나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절실했었는데요. 지금 영종고등학교가 그 25명 한 학급당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통과 안 됐으면은 2027년에는 40명이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가 됨으로써 영종의 콩나물 교실을 사전에 막고 교육 환경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스럽고요. 이번에 도와주신 교육부 그리고 인천시 교육청, 중구청 그리고 영종국제도시 학교 설립 추진위원회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등학교 신설이 가능해진 건데 그럼 구체적으로 학교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언제 정도 개교를 하는 건가요? 네, 학교 규모는 한 4,700평 정도 부지에 43학급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는 2026년 3월 달에 개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영종국제도시 같은 경우는 과밀학급 우려가 굉장히 큰 지역이잖아요. 네. 또 인구가 계속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이유 때문에 학교 신설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또 추진 계획들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작년에 하늘 1중학교, 올해 하늘 5고등학교가 이제 신설이 확정되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밀을 좀 피할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운서초등학교하고 중산초등학교가 있는데 운서초등학교 경우에는 그 인구가 많이 늘어갔고 큰 길을 학생들이 오고 가야 되는 그런 좀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중산초등학교는 당초 36개 학급인데 지금 67개 학급까지 늘어나서 모듈러라고 그러죠. 이 컨테이너 박스로 만든 그런 열악한 시설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문제,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월 중투심의 4차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초등학교 증설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 참 많은 과정을 거쳤는데 특히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국정감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교육부총리를 또 여러 가지로 설득도 하고 압박도 하고 또 시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응원을 해주신 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앞으로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영종 지역의 학교 신설을 위해서 많은 활동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달 초 무의대교에서 80대 남성이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차량에선 유서가 발견됐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아직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의대교에서 투신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3일입니다. 80대 남성이 무의대교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뒤 다리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유가족들은 CCTV를 통해 당시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의 차량에선 여러 장의 유서도 발견됐습니다. 투신 사건이 발생한 지 거의 한 달째. 하지만 아직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해경으로 이관돼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해경은 사건 발생 이후 집중 수색을 벌였고 현재도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신을 찾기 전까지는 본격적인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달째 수색 작업 성과가 없는 상황. 유가족들은 하루하루 애가 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대형마트는 지역 상권과 상생 발전을 위해 격주의 하루씩 문을 닫죠. 정부가 이 의무 휴업 폐지를 검토하면서 국민 여론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를 두고 마트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건강권을 위한 제도라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한 달에 2번은 문을 닫는 대형마트. 중소유통업과의 상생 발전은 물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효과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아도 전통시장 이용은 크게 늘지 않고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 활성화로
대형마트 역시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관련 국민 여론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국민 제안 10가지 안건 가운데 하나로 대형마트 격주 의무 휴업 규정을 폐지하고 기업 자율에 맡긴다는 내용입니다. 투표는 이달 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마트 노동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이틀뿐인 의무 휴업일은 최소한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라는 겁니다. 국민 제안 온라인 투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페이스북 좋아요 누르는 것도 아니고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인데 10가지 정책에 대한 설명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제목만 보고 좋아요 눌러서 결정되는 이 정책,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이들은 전체 제안 내용과 심사위원회 구성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가 국민의 뜻인 양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국민투표 중단을 요구하고 마트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와 휴일을 지켜줄 것을 시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이 해양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강과 하천 또 육상에서 유입되는 쓰레기 양이 해마다 상당한데요. 환경단체들은 수거체계 개선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화와 김포 사이의 염화수로 바닷가입니다. 각종 스티로폼부터 플라스틱 병까지 온갖 쓰레기들이 둥둥 떠다닙니다. 한강에서 쓸려 내려온 해양 쓰레기들입니다. 해마다 인천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해양 쓰레기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환경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해양 쓰레기 수거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행정기관의 수거 체계가 미흡해 다시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힘을 모아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음에도 지자체의 부실한 해양 쓰레기 처리 체계와 미온적인 대응 태도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환경단체들은 부족한 집화장을 확대하고 수거 운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양 쓰레기의 절반은 하천이나 도로, 해수욕장 등 육상에서 유입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도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30개소, 소하천 113개소를 보유하고 있는 인천은 하천으로 유입된 쓰레기들이 해양 쓰레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한강을 통해서는 서울, 경기 지역의 쓰레기들도 인천 앞바다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해양 쓰레기 저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거한 해양 쓰레기는 모두 5,200톤. 시는 해안가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바다 환경 지킴이를 배치하고 집화장 설치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 지역 3분기 소매 유통업계의 차감 경기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했는데 코로나19 확산 이후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끝없이 오르는 물가와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 위축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22년 3분기 인천 지역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는 62. 인천 상위가 소매 유통업체 65곳을 대상으로 경기 전망 지수를 집계했는데 직전 분기 대비 38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한 겁니다. 업종별로 가장 크게 하락한 건 슈퍼마켓입니다. 2분기 지수는 97, 3분기엔 80포인트가 하락한 17로 집계됐습니다. 대형마트도 18포인트가 감소했습니다. 반면 편의점은 6포인트 상승한 104를 기록했습니다. 3분기 인천 경기 전망지수 62는 전국 평균에도 크게 못 미쳤습니다. 전국의 경기 전망지수가 84를 기록한 가운데 인천은 전국 특광역시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경기 전망지수는 유통업체들이 체감하는 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100을 넘으면 긍정적 기업이 많다는 거고 100 미만이면 부정적 기업이 많다는 겁니다. 인천 기업들이 꼽은 경기 악화의 주요 원인은 높은 물가 상승과 소비 심리 위축입니다. 6월 현재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6%, 외환 위기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물가가 급속도로 오르는데 금리까지 인상되면서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된 데 따른 겁니다. 반면 지역 업체들은 비용 지출은 증가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예상은 고용 시장의 부정적인 전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인천상공회의소는 소매 유통업계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요 품목에 대한 가격 관리와 유통구조 개선, 규제 완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30도가) 넘는 찜통 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선 주말까지 밤에도 더위가 계속되는 열대야도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상청은 대기 불안정이 커지면서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가 계속되는 요즘 27일 서울에선 낮 기온이 33.9도를 기록하며 그야말로 찜통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인천도 낮 동안 32도를 넘어서며 더웠는데 습도마저 70%를 넘어 체감 온도는 더 높았습니다. 실내에 있을 땐 별로 모르는데 나오니까 굉장히 푹푹 찌는 것 같으네요. 굉장히 뜨겁고 이제 진짜 여름 같은 실감이 나요. 현재 서울과 인천을 포함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넘는 무더위가 계속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폭염은 주말까지 이어지다가 주 후반부턴 대기 변동성이 커지면서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주말을 전후해서 강수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 주말까지 이어지는 그 더위는 그 이후로는 강수로 인해서 기온이 살짝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예보를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위로 인한 온열 질환이 점차 늘고 있는 만큼 건강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수는 885명이며 이 중 사망자는 7명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네, 이처럼 폭염이 지속되는 날씨에는 온열 질환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심할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열사병과 열탈진 등의 온열 질환 왜 생기는 거고 증상과 예방법은 뭔지 김대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른들이 하는 말 가운데 더위 먹었다라는 말이 있죠. 다소 우스꽝스러운 표현이지만 더위를 먹으면 심할 경우 숨질 수도 있는 만큼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는 온열 질환이라고 부르는데 열 때문에 발생하는 급성 질환입니다. 대표적으로 열탈진과 열사병이 있습니다. 먼저 열탈진은 열로 인해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이 적절히 공급되지 못해 발생합니다. 이런 열탈진보다 더 위험한 게 바로 열사병입니다.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가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해 기능을 상실하면 생기는 질환입니다. 여름철 폭염에 신체가 장시간 노출이 되면서 체온을 담당하는 몸의 기능들이 잃게 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가볍게는 두통이나 어지럼부터 발열, 구토, 실신, 의식 저하까지 나타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온열 질환 증상은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열사병의 경우 방치했다간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만큼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열탈진이란 질환은 이제 의식은 정상이고 체온이 보통은 37도에서 40도 사이 정도로 올라가는 질환으로 두통이나 어지럼, 간혹 구역감과 구토를 유발할 수가 있고 땀이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몸이 축축한 것이 특징입니다. 열사병의 경우는 고온에 장시간 노출이 되면서 체온을 조절하는 신체의 중추신경이 그 기능을 잃게 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마치 뇌졸중, 뇌출혈이나 뇌경색처럼 정신 이상, 의식 혼란, 의식 저하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열탈진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
열사병의 경우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망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의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온열 질환의 증상 가운데 일부는 코로나19와 유사한 만큼 증상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발열이 있기 때문에 이 발열이 감염에 의한 것인지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의한 것인지 구분이 어렵고 열사병의 경우는 의식 혼란, 의식 수준의 저하가 있기 때문에 뇌출혈이나 뇌경색과의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같은 온열 질환으로 올해만 벌써 7명이 숨졌습니다. 그런 만큼 예방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폭염특보가 내려졌을 경우 예방 수칙을 더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오랜 시간 바깥 활동을 하지 않는 건 기본입니다. 물이나 이온 음료를 자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커피나 탄산음료 등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는 음료는 가급적 덜 마셔야 합니다. 바깥 활동을 할 때는 그늘에서 자주 쉬어주고 꽉 끼는 옷 대신 헐렁하고 가벼운 옷을 입는 것, 그리고 양산이나 모자를 쓰는 것도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알수록 건강,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남동구가 올해부터 드론을 활용해 대기 오염물질 배출 지역을 단속합니다. 드론에 탑재된 특수 장비가 미세먼지 등 4가지 물질을 포집해 실시간으로 오염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장에서 확인해보니 축구장 6개 너비를 측정하는데 단 10분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비행 준비를 마친 드론이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미리 지정한 경로를 따라 대기 중의 공기를 포집합니다. 환경부가 정한 초미세먼지 기준치는 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 하지만 현장에서 실시간 측정해보니 곳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공기질 매우 나쁨 수준인 76 마이크로그램을 넘은 곳도 있었습니다. 기준이 한 50 정도인데 많이 지금 초과가 되고 있어요.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동구는 올해부터 드론을 활용해 공장 밀집 지역의 대기 오염 물질 배출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드론에 탑재된 대기 측정 장비는 미세먼지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4가지 오염 물질을 포집해 분석합니다. 실시간으로 오염도가 높은 지역의 위치가 확인되면 단속반이 현장에 출동해 유해물질 배출 현황과 저감시설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이날 드론의 비행 면적은 고잔동 공업지역 약 4만 6천여 제곱미터, 축구장 6개 너비를 돌아보는데 단 10분이 걸렸습니다. 드론을 통해 가지고 어떤 측정 장비를 탑재를 해서 지금 운용을 하면은 요 주변에 어떤 A 사업장이나 B 사업장이 어떤 물질들을 지금 배출을 하고 있구나,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대면 점검보다는 한 단계 조금 이제 발전된 지금 이제 점검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 드론 단속을 활용해 올 상반기에 대기오염 물질 배출업소 4곳에 대해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남동구는 향후 모니터링 결과를 장기적으로 축적해 지역의 대기 환경 분석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 공업지역뿐 아니라 모니터링 대상을 지역 전체로 확대해 대기질을 관리한다는 구상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강화구는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됐는데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영어 특별 활동을 지원하는데요. 만 3세부터 5세 아동들은 매일 영어를 무료로 배울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강화군에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들은 내년부터 매일 영어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대상은 만 3세에서 5세 아동 약 300여 명입니다. 강화군은 이 사업을 위해 어린이집 영어 특별활동 지원 명목으로 내년도 예산에 3억 2천만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지역 내 어린이집 13곳 가운데 최대 9곳을 지원할 계획인데 연령별로 매일 1시간씩 영어를 접하게 됩니다. 영어 교사와 함께 역할놀이, 만들기 등을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외국어 능력을 기르는 게 이번 사업의 목적입니다. 지난해 행안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에 포함된 강화구는 보육 환경 개선을 통한 출산율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어린이집 외국어 교육 역시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재선에 성공한 유천호 강화군수도 민선 8기 공약으로 다양한 보육 지원 사업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강화군은 현재 진행 중인 키즈카페 확대 계획과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지원, 보육 교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인천시가 시티투어와 함께하는 섬 여행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섬 관광은 물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무의도로 향하는 인천 시티투어입니다. 여행을 떠나는 관광객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둘 차에 오릅니다. 무의도에 도착하자 시원한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고 관광객들은 해안가를 따라 걸으며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합니다. 수백 년 역사를 간직한 소나무 숲은 금세 무더위를 잊게 합니다. 약 12가지의 관람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사자바위는 바로 왼쪽에 있는 바위가 사자바위라고 하고요. 섬 관광 투어에 이어 특별한 체험도 합니다. 짚라인을 타고 시원하게 달리는 관광객들. 환호성이 절로 터집니다. 인천시가 새로 선보인 섬 테마 시티투어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가이드도 좀 편하고 일단은 왜 소규모로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자연을 이렇게 나와서 보고 하니까 옛날에 무의도에 오기는 했으나 이렇게 안내시설이 이렇게 인천 투어 같이 잘 돼 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광고를 좀 하고 싶습니다. 섬 테마 시티 투어 노선은 선제 영흥 투어, 무의도 투어, 강화 오감 투어 등 모두 3개 노선입니다. 2박 3일 이상 섬에 머물며 다양한 해양 체험과 먹거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앞으로 섬 테마 노선을 더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상품은 옹진군에서 올 9월부터 추가로 3개의 섬, 승봉도와 자월동, 연평도 그 3개의 섬을 더 추가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고 또 인천시는 내년도에 더 많은 섬을 추가로 운영해서 또 저희가 출시할 계획이 있고요. 모든 투어는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 시티투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장거리 여행에 무더운 폭염까지 더해지는 휴가철에는 특히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현명한 차량 관리가 요구되는데요. 오늘 슬기로운 교통생활에서는 여름 휴가철 현명한 차량 관리법을 알려드립니다. 김진중 기자가 전합니다. 도로 위 승합차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진화에 나서지만 이미 차량 엔진룸은 전소됐습니다. 빽빽하게 차량이 세워진 주차장 한가운데서 불길과 시커먼 연기가 치솟아 오르고 소방대원들은 불길을 잡느라 안간힘을 씁니다.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올랐던 올해 7월, 뚝섬 한강공원에서도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주변 차량으로 불이 번지면서 모두 11대의 차가 불에 탔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차량 엔진 과열이나 전기적 요인이 여름철 차량 화재의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여름에는 아무래도 날씨가 굉장히 많이 좀 뜨겁기 때문에 냉각수가 부족하게 되면 엔진이 과열되고 엔진오일도 부족하게 되면 과열될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속 주행하거나 장거리 주행할 때는 엔진 내부의 열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할 35도를 웃도는 폭염에 장거리 운행이 빈번해지는 여름. 엔진 과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행 전 차량 점검이 필수인데요. 안전한 운전을 위해 챙겨야 할 것들 함께 살펴보시죠. 가장 손쉽게 차량의 엔진 이상을 점검하는 방법은 시동을 걸 때 소리와 경적의 소리로 확인하는 겁니다. 빵빵 힘찬 소리가 아닌 약하게 힘이 빠지는 소리가 난다면 배터리나 점화 플러그에 문제가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운전석 왼발 앞쪽에 레버를 당겨 본넷을 열고 배터리, 냉각수, 엔진 오일 등을 차례로 점검합니다. 차량 배터리의 경우 배터리 주변 연결 단자에 하얀 가루나 먼지가 쌓였다면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 이 배터리 그 플러스 터미널 쪽하고 마이너스 터미널 쪽하고 그 부위가 오염이 됐는지 뭐 하얗게 어떤 좀 하얀 때가 많이 꼈다든지 하게 되면 그거는 배터리가 좀 어느 정도 노후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엔진 열을 식혀주는 냉각수는 보조 탱크의 중간 이상으로 차 있어야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 기준선인 F선을 지켜주면 됩니다. 엔진 오일의 경우 노란색 손잡이가 달린 엔진 오일 레벨 게이지를 당겨 엔진 오일의 잔여량과 오염도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오일이 부족하면 거의 L 쪽이라든지 아니면 바닥 쪽에 찍힌다든지 하게 되면 오일이 교환 시기가 됐거나 만약 오일이 만일 또 소모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색깔이 아주 새까맣게 좀 진하다 싶으면 그거는 교환을 해야 되고요. 태양열로 달궈진 도로에서는 타이어 펑크가 나기 쉽고 공기압 부족으로 마찰에 의한 화재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장거리 운행 전에는 타이어 마모도와 공기압도 체크해줘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여름철 뜨거운 햇빛 아래 30분 주차했을 때 차 안의 온도는 외부 온도의 3배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차량 내부 온도가 78도 이상인 경우는 음료수병이 폭발할 수 있고 82도 이상에서는 차량 내부 물질의 폭발로 화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실내 주차장이나 그늘 밑에 주차하는 것만으로도 차량 내부 온도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폭염으로 차량 내부 온도가 올라간 경우에는 에어컨 작동에 앞서 뜨거워진 실내 공기를 배출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워진 차를 빨리 식히기 위해서는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운전석 문 여닫기를 4, 5회 반복하면 빠르게 실내 온도를 내릴 수 있습니다. 또 폭발 위험이 있는 라이터나 배터리, 휴대폰 등의 전자기기, 손세정제, 페트병 등은 차량 안에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름 휴가철 안전한 운전을 위한 차량 관리법 다시 한번 정리해봅니다. 첫째, 배터리, 냉각수, 엔진 오일 관리는 필수. 둘째, 실내 주차장 그늘 밑 주차하세요. 셋째, 에어컨 장시간 사용은 금물입니다. 그러니까 장거리 운전할 경우에는 특히 봐야 될 게 타이어 공기압이 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에어컨을 너무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냉각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에어컨을 과하게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엔진 온도가 일반적으로 에어컨을 켰을 때랑 안 켰을 때랑 엔진 온도가 거의 배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그건 주기적으로 휴게소 같은 데 들려서 한 번씩 좀 쉬었다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올바른 차량 관리법을 통해 안전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고 찜통 더위도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은 지금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건 바로 건강입니다. 지켜야 할 걸 잘 지키는 일,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